지금 64K에 대한 비신이 어떻게 다 거기 정해져 있냐면은 제가 드린 그 비서에서 거기 지금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천택 2K를 한번 보세요. 천택 2K를 보면은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절대 못 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붙였습니까? 지금 자, 건위천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다 내가 지금 비신을 그 사주의 12지지를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왜 붙였습니까 하는 건 아까 삼합의 원리에 따라서 충국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양길에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은 순행이고 음은 역행하니까 순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붙였다는 건 아셨죠? 네. 그러면은 2를 보라고요. 2는 지금 천택 2K가 나온 거죠. 천택 2K가 나왔어요. 그 천택 2K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삼효가 동한 거죠. 이거에서 삼효가 동한 거죠. 그죠? 근데 아까 거기 우리 처음에 드린 이거 나분을 보면은 지금 택계는 이렇게 돼 있는 택계는 이렇게 돼 있는 택계는 비신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사묘축 그 다음에 해유미로 돼 있죠. 이거는 제일 상위 키니까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순서에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에 건캐는 요 위에 3, 4, 5는 건캐니까 오신술이고 요 밑에는 택계니까 요걸 집어넣어야죠. 사묘축. 그러니까 천택이캐는 이 비신이 1, 2, 3, 4, 5, 6 호요에 일요는 사묘축 오신술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 밑에가 택계니까 택계 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붙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붙였냐 이게 순서를 64K에 대한 걸 다 그렇게 붙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높아지면서 하나를 더 해봐요. 1, 3을 봐. 1, 3. 그럼 하나 다 그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럼 1, 3이 지금 뭐예요? 천화동인. 천화동인이죠. 그러면 동인캐예요. 동인캐인데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1, 3은 천캐는 그대로고 화캐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즉 아까는 1호가 더했는데 이건 2호가 더한 거죠. 2호가 더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2호가 더한 거죠. 그럼 요거 천캐는 요거 그대로 오신술이죠. 오신술 아니에요. 천 위에 상캐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화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화캐를 보면은 화캐는 이유화캐죠. 자, 화캐는 상캐, 하캐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유화캐가 해야죠. 그럼 이유화캐이고 상캐를 보면은 거기가 묘축해, 그 다음에 유미사가 돼 있죠. 유미사 아니에요. 자, 됐죠? 유미사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만 묘축핵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화캐니까 묘축핵. 그러니까 천하동인캐는 이렇게 되는데 비신이 초요가 묘축핵 오신술이 되지. 64캐를 다 그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비서의 64캐 거기에 오행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가 상위캐는 무조건 6회 있고 그 다음에 그 쾌에 1호가 동하면 1호에 2호가 동하면 2호에 이렇게 해서 새가 1, 2, 3, 4, 5 다 붙을 수 있죠. 그렇게 새가 붙여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새응이 그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손재 이게 써 있는 거는 이 캐가 건캐니까 건캐에 따라서 금캐니까 금캐에 따라서 금금목이냐 토생금이냐 금생수냐에 따라서 육친을 붙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까지 됐죠?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봐요. 지금 이게 건위천캐인데 자 여기를 보라고요. 원리만 하시라고.
요게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1 상하가 1에 1이 나는데 또 1호가 동했어요. 그럼 요게 동한 거지. 요게 동하면은 요게 초요가 동한 거니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된 거죠. 천풍국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게 됐다면 3요가 동하는 거지. 3요가. 요걸 갖고 하자고 그냥.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1에 1인데 3요가 동했다. 그럼 요게 3요가 동한 거니까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였고 요 진이 3요가 동하면 요 캐가 천택 2캐인데 요게 됐다면 요게 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에서 축으로 바뀌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요거만 동한 거니까 요 동한 효가 요렇게 동했다면 요 캐가 되니까 요게 되죠. 그러면 3요가 동했다면은 진에서 축이 된 거죠. 그러면 진 먼저 건의천캐의 3요를 봐요. 3요가 동했을 때 1, 2, 3에서 3요, 제일 먼저 건의천캐에 3요가 동했으니까 3요가 동하니까 진에서 뭘로 돼 있어요? 옆에 진에서 부로 돼 있죠? 진에서 축으로 돼 있죠? 3요가 진에서 축으로 돼 있죠? 옆에 여기 표를 여기에서 여기 동요를 표시한 거야. 근데 축이 돼 있죠? 그 축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를 봐. 2호가 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1에 2에서 2호가 동했다면은 인이 자인진에서 인이 이렇게 동하는 거니까 인에서 축으로 바뀌는 거지. 요게 지금 천하동인이 이렇게 묘축해오 그렇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호가 동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축으로 돼 있지. 동효를 거기다 동한 오행을 표시한 거야. 그 오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바로 이거. 이 캐에 있는 걸 그대로 요 변한 걸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일일이 64개 된 걸 다 적어 해놨죠. 우리가 다 내가 이걸 30년 전에 이걸 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해봐. 1년 걸려도 골치 아파서 못해요. 일일이 다 따지려면.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고 외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점을 치러 갈 때 어디 여행 갈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하고 서중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돗자리 깔아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정답이 다 들었다고. 단 문제는 뭐야? 해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지. 해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죠. 그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그 방법론이 육효 이론이에요. 육효 이론은 우리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그걸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원리를.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요를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동요가 요게 지금 이게 금캐였을 경우에 이게 재였죠. 근데 이게 동요가 되면 축이 되면 이게 부로 바뀌는 거죠.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된다고요. 재에서 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축으로 2호가 동하면 축이 되니까 축은 토생금이니까 이게 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표시해놨죠,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각각 캐의 이 표 하나만 보면은 뭐 일일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세응 다 붙어 있고 그것까지 동요까지 다 변한 것까지 다 적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작업은 뭐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론을 배워야죠. 그런데 그 해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주를 10년 공부하고도 왜 남의 사주를 보고 왜 해석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사주를 딱 보면 이 순간에 이거 정신병 환자인지 간질병 환자인지 눈에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이게 사주 공부 헛한 겁니다. 한눈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사주는 부모가 없는 사주인지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 이론을 너무나 많이 집어넣으면 정답이 안 나와.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어떤 걸 초이스하느냐는 능력이 중요한가. 그게 노하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육효 서적들이 원서까지 수백. 그걸 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안 나와. 자, 내가 점을 쳤을 때 어떤 걸 정확하게 어떻게 초이스해서 어떤 원리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뽑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거 정확하게 들어가는 정곡의 길을 찾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론을 다 배워본들 뭐 할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야. 그러면
제 말이 틀리나?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나면 반드시 실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다 10중 8구 다 그래. 아, 저 인수야. 나쁜데도 나한테 좋게 해석을 한다니까. 왜? 요 원리를 집어넣으면 좋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는 집어넣고 어떤 원리를 집어넣고 그걸 초이스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육효 서적책 보면 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정확히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톡 까놓고 제가 늘, 가리키는 사람이 사주를 잘 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리키는 거하고 사주를 보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사주를 놓고 딱 들이대고 해석하는 거하고 가리키는 건 책 보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 제 말이 맞죠? 가리키는 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한 10,000개 정도 봐야 노하우가 쌓인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몇 년 하고도 철학관 열면은 90%가 문 닫는 게 6개월 만에 안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전의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육효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개업할 사람은 100% 육효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주 갖고는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거 갖고는 일단 좋다 나쁘다가 나오거든 그 자리에서. 그 쳐주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집이 팔리냐 안 팔리냐 안 팔린다 팔린다. 결혼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된다. 금방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 벌어 먹기 위해서는 이 학문이 참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개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는 배워둬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육효는 그 중요한 날이 있을 때 매일 치는 거예요. 매일 치는데 절대 재미로는 치면 안 돼요. 재미를 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노합니다. 진짜 칠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재미로 치지 말고 심심풀이 화토치기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런데 꼭 치되 되도록이면 아침에 목욕지기 하고 딱 치라는 건 하늘의 길을 받고 그리고 항상 동쪽을 보고 치는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보고 치세요. 창가의 동쪽을 보고 치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책에 다 그걸 써줬잖아요. 그거 이제 해석하는 원리를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거냐는 건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10주가 넘어가도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할 테니까.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육수 배치도가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육수 배치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거길 보면은 책에 보면 1효, 1, 2, 3, 4, 5, 6효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간이 써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요거는 점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날이 갑이나 을인 날, 병정, 무, 기, 경, 신, 임계. 즉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로 노는 거예요. 점치는 날이 목이냐 화냐. 그러니까 일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질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정축일이죠. 오늘 일이 정축일이니까 여기죠, 여기. 그때는 일간을 기준해서 일요에 갑을일 때는 일요에 청룡, 일요에 이렇게 있으면 건의청개가 있다면은 일요가 청룡을 말하는 거고 이효가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갑날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건의청개다 그러면 건의청개라고 항상 일요에 청룡이 붙는 게 아니죠. 점치는 날이 중요한 거죠. 점치는 날이 갑이나 을인 날은 항상 초에 청룡이 붙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할 건데 내가 점을 쳤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그럼 봐요. 지금 오늘이 정인나라야. 정인나라는 일요일 때가 뭐야? 주작, 2호가 구진, 3호가 등사, 백호, 현무, 청룡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옛날 고수의 우리 동물원이에요. 현무 같은 건 독수처 이상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동물 안에 주작은 공작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에는 육효의 청룡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병정인 나라는 육효의 청룡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내가 이거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육효가 동했다. 그러면 청룡이 동한 거죠. 그죠? 오늘 점을 쳤다면은 만약에 어저께 점을 쳤다면 청룡이 1회 있죠.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자, 거기 청룡이 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써놨죠, 제가. 주작은 구설수, 구진도 흉, 등사도 흉. 근데 다만 등사는 토지매매일 때 길, 백호는 백호점이 동하면 병이 돈다는 얘기고요. 현무는 거기 해놨죠, 현무. 빠졌어요? 현무는 거기다 쓰세요. 손재수예요. 아마 프린트물이 좀 안 나타났죠? 구진이 없어요. 아, 구진이 없어요? 현무까지는 있어요. 응? 구진 흉. 구진은 흉이에요. 구진이 나쁜 거예요, 흉. 그 다음에 현무는 있어요? 네. 손재수 있고 그 밑에 음란살이라는 걸 써놓으세요. 썼습니까? 아,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써먹을 거니까 원리만 아시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걸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점치는 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일진. 그날 일진을 갖고. 오늘이 정이니까, 정화니까, 오늘이 정이니까 뭐예요? 육효가 청룡이에요. 만약에 일효가 동하다 그러면 주작이 동하는 거예요. 주작이 동하면은 구설수가 동하는 거예요. 아, 오늘 구설수가 뜨겠다. 그럴 때 써먹을 거니까 일단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이거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써먹을. 나중에 설명하지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육효가 동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육효가, 청룡이 동했으니까 아우 기쁨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청룡이 동화도 육효가 동한 게 나쁘게 될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이론을 갖고 할 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신명표출도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신명표출도. 근데 거기다 쓰세요. 신명표출도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아무 때. 이거는 병점에서만 사용. 이거는 아무 때도 쓸 바 없는데 딱 병점에서만 쓰는 거예요. 병점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병점에서 쓰는 건데요. 자, 이걸 봐요. 거길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병점 꼭 알아야 돼요. 병점 칠 때 이걸 해석을 할 건데요. 거기 지세가 있죠. 지세가 있고 신유가 있어요. 신인데 이거 이렇게 신유가 이렇게 신이고, 그 다음에 명인데 이거는 명자예요. 수명할 때 이거 명. 이 한문으로 쓰세요. 신명. 근데 이건 뭐냐면은 새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요. 아까요. 여길 봐요. 아까 건유청계의 경우에 건유청계는 상위계니까 육효의 세가 있었죠. 육효의 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육효가 세에 있을 때는 진술, 거길 봐요. 지세가 하나, 둘, 자오, 충미, 그 다음에 인신, 묘유, 그 다음에 진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술일 때, 술이죠? 술일 때에는 5효에 신이 들어가고 2효에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봐요. 만약에 새가 자나 오에, 내가 새가 자나 오에 붙어 있으면은 1효에 신이 들어가고 2효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잘 봐요. 술이죠. 술이 6효죠. 술이 6효가 있을 때는 신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신이 5효에 들어가 있고 2효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응 관계를 신명으로 바꿔놓는데 새가 진술이 있을 때는 5효에 신이 들어가고 2효에 명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맞나 틀리나. 건유청계를 보세요. 지금 프린트물에. 건유청계를 보면은, 지금 건유청계의 경우에 거기 보면은 6효에 새가 들어갔고 5에 신이 들어가 있죠. 신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2에 명이 들어가 있죠.
그 신명을 왜 써놨냐면 이건 병점을 볼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병점을 볼 때 신이 나예요. 에? 신이 나고 그 명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명이 목숨 명자예요. 그죠? 그냥 내 목숨이 어디까지 달려있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병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쾌마다 다 신명관계를 내가 거기다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새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새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새가 축에 붙어있다. 그러면 신은 어디에 갔어요? 이후에 붙어있어. 그리고 오후에 명이 붙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거는 왜 그럽니까? 원칙을 그렇게 정하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몇 주 지나서 병점을 볼 때는 요걸 갖고 할 거야. 몸이 아픈데 납니까? 어쩝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하고 점을 칠 때는 세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명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지만 세음 관계가 나빠도 신명 관계가 좋으면은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신명 관계 병점에만 여기다 있잖아요. 거기다 꼭 표해. 병점에서만은 신명으로 보라. 이제 그때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거기 붙여놨으니까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 원칙을. 그러니까 좌오의 새가 볼 때는 일요의 신이고 사요의 명이 들어있고, 2, 5, 3, 6, 4, 1 이렇게 붙인 거예요. 5, 2, 그죠? 6, 3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표의 의미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이제 육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길 딱 보세요. 여길 딱 예를 들어서 건이 두 번째 천택이캐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지금 여기 봐요. 맨 밑에 일건천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건천하고요. 12월 4월캐라고 쓰세요. 거기에 이게 빠졌어요. 1번의 건이천캐에 4월캐라고 쓰세요. 여기다가 4월캐라고 쓰세요. 자, 이제부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를 잘 보면, 1번에 보면, 건금, 중위천캐하고 서방, 서북방, 그죠? 그럼 뭐 방이고, 양금이라는 걸 하고 하는데, 딴 데는 다 했는데, 그 첫 페이지에 그걸 제가 불어 뺐습니다. 자, 4월캐라고 그래요. 이 쾌, 64쾌는 각각의 월을 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월. 이 월을 표시하는데, 이 월을 우리가 이거를 쾌신이라고 그래. 이 쾌신이라는 건 뭐냐?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꼭 써먹을 때가 있어요. 쾌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64쾌의 월을 표시하는 걸 말해요. 표시하는 거를 쾌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봐요. 이거는 잘 봐요.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새가 붙어 있는데 새가 양에 있으면 새가 양에 있으면 그럼 아까 이걸 봐요. 건의천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술인데 이게 새예요. 육회에 새가 붙어 있어요. 그죠? 육회에 새가 붙어 있었잖아. 상육회니까요. 그때는 양이 있으면은 초요가 11월부터 시작해. 그럼 왜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11월이 정월이었죠.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11월이죠. 옛날에는 한 해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동지가 지나서부터 한 해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1번이었잖아요. 자가 동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새가 양에 있으면 초효가 11월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그러면 2호는 12월, 3호는 1월, 4호는 2월, 5호는 3월, 6호는 4월이에요. 근데 이 새가 지금 6호에 들어있죠? 6호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4월캐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만약에 새가 여기 있다고, 새가 만약에 여기 있다. 3호에 들었다. 이게 진인데, 만약에 새가 3호에 들었다고 봐요. 만약에 새가, 가정입니다. 새가 3월에 들었다면은 12월, 1월, 2월캐가 되는 거죠. 12월, 1월, 2월캐. 12월, 11월, 12월, 1월캐가 되죠. 1월캐. 그죠? 새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새가 양이면은 초열을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봐요. 새가 음이면은 초요가 5월부터 해요. 5월부터. 그리고 2호일 때 6월, 3호일 때 7월, 4호일 땐 8월, 5호일 때는 9월, 6호면은 10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새의 위치가 아니고 새의 오행상의 양암을 따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새가 이게 양이냐 음이냐. 만약에 새가 여기 미인데 이게 음이다. 이게 새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초요가 5월이야. 5, 6, 7월캐가 되는 거예요. 7월캐. 아셨죠? 새에 붙어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는 게 이게 근데 이게 술이 양이니까 오행으로 양이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64캐에 대해서 월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건유천캐는 몇 월캐예요? 4월캐예요. 그러면 이게 뭐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딱 써먹는 게 한 군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머릿속에 이거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써요.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딱 써먹을 때가 한 군데 한 번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육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찾는데 써먹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달에 들어오느냐. 아시겠어요? 평상시에는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요거를 강조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걸 따진 게 유기묘예요. 사실 유기묘는 아무런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점괘는 육효가 제대로 된 점괘예요. 이거는 사람 찾는 데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육효 점을 칠 때요. 제가 이 쾌신, 매돌캐 이건 안 따진다고요. 안 따지는데 딱 따질 때가 한 군데 있어요. 이거는 사람 찾는데.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몇 월 달에 온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건유천캐가 나왔잖아요. 건유천캐가 나왔는데 6월 이게 지금 새가 술에 가서 6호에 있죠. 그러면 이게 쾌신으로 4월캐죠. 그러면 만약에 용신이 예를 들어서 근데 새가 이건데 자식점을 볼 때는 용신이 새가 아니죠. 손이 용신이 된다고요. 손이 용신이 돼요. 손이 용신이 되지만은 어쨌든 이 쾌 자체가 4월캐죠. 그잖아요. 그때 아주 그 손이라는 걸 해석을 해봤을 때 손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아들은 반드시 서북방에서 4월 달에 옵니다. 이렇게 딱 찍어줄 수 있어요. 4월캐예요. 그때 써먹을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맞아요. 그러면 그걸 실예를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땐 그렇게 한다는 걸 반드시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이고 요새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큰일이에요. 1년에 몇천 명씩 2천 명 3천 명씩 어린애들이 잊어버린대요. 9천 명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애들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터져요. 예,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는 그래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법치주의가 우선이야. 법이 좀 강해야 돼요. 인권이고 뭐고. 법이 좀 강해서 치안 유지가 돼 있고 이게 항상 후진국, 필리핀 같은 나라가 해방된 뒤로 5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독재도 독재지만 치안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치안이 잘 되고 법치국가가 돼야만 선진국이 되거든요. 그 법치국가 좀 잘 돼서 이게 인권도 인권이지만 술 처먹고 경찰서에서 땡깡 피는 놈 그거 인권이라고 봐줘서 될 상에 그거 정신없는 다 때려 집어넣이죠. 그 법이 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유괴범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막말로. 그 어린애들 말이에요. 그거 유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아요. 어린애 유괴해갖고 입양을 시켜버려요. 돈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맺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린애가 과연 찾아질 거냐. 근데 이 어린애가 과연 집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요. 언제 들어올까요? 그때 4월 달에 옵니다. 12월 달에 옵니다. 영원히 안 들어옵니다. 그거를 알 때 이걸 써먹을 거예요. 그 쾌신이라는 게. 아시겠죠? 평상시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때, 예, 그것도, 그렇지. 나간 사람, 부인이, 언제 그래요? 부인이 집 나갔는데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할 때 써먹는데, 사실 그때는, 부분적으로만 써먹고요. 그때 물론 써요. 그때, 사람 찾을 때만 쓰는 거예요. 물론 써요, 그때. 그래서 이거 제가 실예를 들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제일 정확히가 아니죠. 제일 잘 아들 집 나갔을 때 언제 들어오느냐.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그 다음에 부인이 집 나가는데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남편이 집 나가는데 들어올 거냐. 이건 꼭 써볼 때 이 월케를 꼭 씁니다. 그때 어떻게 써먹느냐. 그때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의미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회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달을 붙이냐 하는 거는 새가 양에 있으면 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초요에 일요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이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새가 양이다. 새가 이 초요에 붙어 있다. 그럼 이건 11월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됐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거기 표에 이제 그 닭을 붙인 거예요. 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이제 하나하나 할 거고 우선 기본 원리를 왜 거기다가 어떻게 뭘 붙였는지 그 의미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표를 보고 해석할 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러면 지금, 자, 여기를 보세요. 해석을 할 때, 여기 지금 빈신 붙은 거 왜 붙였는지, 어떻게 붙였는지 알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동요 붙인 거 어떻게 바뀐 건지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길 봐요. 그 밑에를 보세요. 1, 2, 3, 4, 5, 6이 써 있죠? 자, 그러면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있을 때 건유천캐에서 요게 잔데 자인진 오신술인데 요게 요렇게 동하면은 아까 뭐예요? 천분국해가 됐죠. 근데 요게 축이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에 2료가 동했다면은 건유천캐에서 천분국해로 바뀐 거죠.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요거만 동했으니까 요거만 이렇게 바뀐 걸로 이렇게 쓴 거죠.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길 보면 이 자가 옆에 손이 요게 육친이 붙어 있죠. 손에서 요거는 부가된 거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꼭 알아야 돼요. 이게 금캐니까 금생수가 손캐가 됐는데, 손캐였는데 이게 일요가 동하면서 토생금 부캐로 바뀐 거죠. 됐죠? 육신이 축이 됐죠? 축이 됐습니다. 그때 자 건유천캐에서 천풍구캐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일요가 동하면은 전전패 주거 이동 혹 연한 병고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잘 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건유천캐가 우리가 64캐에서 여기 지금 써놓은 이 원본이 뭐냐면은 이게 주역의 캐예요. 근데 주역의 캐는 국가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사서성경에 나오는 인륜에 대한 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를 써놓은 거지 점캐가 아니죠. 그거를 점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건유천캐가 제일 상위캐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캐가 나오면 이거 나쁜 거예요. 즉, 저거 봐요. 지나치게 옳은 용이라고 결론을 써놨죠. 내가 능력이 1밖에 없는데 10을 요구하면 이게 되겠어요. 공부가 맨날 능력이 안 되는 걸 자꾸 공부하라면 그놈이 집 나가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여기 해석이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64개의 원전을 갖고, 그 원전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거지 점캐가 아니라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점을 쳤을 때 이 캐 의미, 캐상의 의미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캐상도 중요하지만 캐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요. 그러면 일요가 동하면 이게 건유천캐에서 뭐가 되는 거야? 천풍국캐가 된 거죠. 그러면 천풍국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죠. 근데 아까 천풍국캐가 뭐예요? 여성이 장하다 할 캐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성이 장하다 한 캐라고 그러면 내가 남자 입장에서 점을 쳤는데 이 캐가 나오면 잘못하면 여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한 병고라고 써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가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미팅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답이 가지 않는 게 답이죠. 하지 말아야지. 여자 있는 근처엔 가지도 말아야지. 그거를 암시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변한 의미를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럼 이것만 보면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만약에 내가 이효가 동했다. 아, 그러면 이게 의, 가장, 정의로우면 귀인이 협조.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주변에서 나를 도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각각의 변효가 됐을 때 의미를 내가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거예요. 64개 된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는 64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건유천캐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고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건유천캐가 나왔을 때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잘 봐요. 왜 이 6효점이 딱딱 맞냐면은 64캐가 나왔는데 잘 봐요. 64캐인데 이게 각각 하나하나 동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6을 곱하면 얼마야? 4, 6, 24, 6, 384죠. 변화요 384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384의 내용인데 여기다가 6을 또 곱해야 돼. 왜 그래요? 6 친하냐? 누구 점을 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6효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점을 치냐에 따라서 해석이 무궁무진한 거야. 그때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요렇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칠 때도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치면 안 돼요. 한 번 딱 쳤는데 나쁘다. 그럼 그걸로 끝이야. 좋은데 이게 또 한 번 지금 쳤다가 오줌 누구 왔다 다시 한 번 쳐야지.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 그러나 사건이 다른 거 갖고는 쳐도 돼요. 사건이 다른 거 갖고는. 그때 각각의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6효가 동했다. 그러면 건유천캐에서 6효가 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육효가 동했을 때 의미를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어? 이제 이거 그렇지요. 해석 잘 안 되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의미만 아시면 되죠. 어? 잘 봐요. 진제, 문서, 성급, 범사, 필, 유패. 그러니까 누구하고 문서, 매매, 거래할 때 성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보면 의미를 알잖아. 그죠? 쾌가 되는데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예? 쾌가 되니까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육효에서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의미가 이게 의미가 이제 조급하게 서두르면은 아까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부였죠, 부. 이 캐에서 아까 여기 술이 부였잖아요. 부가 문서죠. 문서가 변동이 돼서 택계가 된 거죠. 그때 문서의 이동의 경우에 성급하면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매를 하다 이런 문서에 관한 한 그런 걸 기술해 놓은 거예요. 딱딱 맞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변화 의미를 다 써놓은 거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육효 이론을 하면서 다 거의 다 설명이 되니까 차근차근히 그 의미를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우리가 대충 보면 그 한문 대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이렇게 읽어보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 됐죠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거 원리를 기본 원리를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외우면 머리 뽀개지고 외우지도 못하고 설사 외운들 돌아서면 도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아시고 이 책 보고 하면 되잖아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심주다치대로 갖고 다니라고요. 그리고 이거 누구 주지 말고요. 만에 하나 대비해서 복사를 해서 한 분 여분으로 숨겨놓으세요. 집에다.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1,000만 원 줘도 안 팔았어요. 우리 저 박사 동기들이 만들 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일일이 다 분석해서 하려면. 이렇게 해놓은 책이 없어요. 제가 이거 재업명리에서만 그때 작년에 처음 꺼냈어요. 안 내놓으려다. 근데 이제는 이왕 하는 거 다 하라 이거야. 다 알아라 이거야. 제대로 배우죠. 시중에 육효책 아무리 봐야 이거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정답이 없어요. 그거대로 해서. 그거 안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점을 쳐도 안 맞는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꼭 알아야 돼요. 우선 이제 개념을 알아요. 해석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복신이란 뭐냐? 꼭 알아야 돼요. 복신이란 숨어있는 오행이에요. 숨어있는 신. 숨어있는 오행이에요. 숨어있는 육친이야. 복신이란 뭐냐? 숨어있는 오행이고 숨어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점을 쳤는데 1, 3쾌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풍국회죠. 예? 천화동. 어? 아, 1,3이 아니라 1,4인가? 천풍국회가? 1,4죠. 1호. 일건천, 이태택, 3이야, 4, 5선풍이니까. 1호. 천풍국회가 나왔어. 예. 근데 이 천풍국회는 이게 금캐입니다. 금캐인데요. 위에 천이 붙어서. 그러면은 천풍국회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오케니까 위에가 천이고 밑에가 제가 아래가 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양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거죠. 밑에가 제일 아래. 아니. 처요가. 아, 요거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맞죠? 맞지? 네. 천풍국이죠. 아, 요거는 택계지 참. 택계고. 천풍계이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책에 여기서 천풍국회를 펴보세요. 우리 비신의 1호로 보세요. 1호 천풍국회를 펴보세요. 지금 드린 거에서 천풍국회를 폈어요. 천풍국 1호 폈죠. 네. 천풍국회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거니까 이건 천캐니까 오신술이고요.
여기는 풍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축, 해, 유죠.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이 앞에 비신납갑에서 풍캐에 대한 걸 했을 때 이게 축, 해, 유가 됐잖아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게 금캐인데, 자, 여기다 육친을 붙여봅시다. 요건 뭐예요? 이걸 잘 봐요. 토생금이죠. 부죠. 부 아니에요.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인성을 이 육회에서는 부를 표시합니다. 문서도 부죠. 문서운도. 그 다음에 이 해는 금생수니까 식신이죠. 식신이니까 이거를 손. 우리가 사주의 식신은 이 육회에서는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견이죠. 비견은 형이에요. 형. 형제자매가 비견이니까 형. 그 다음에 오는 화극금이니까 관이죠. 관 아니에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거기 1호에 다 써 있습니다. 관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죠. 맞죠? 여기까지 됐죠. 원리만 아시면 돼요. 원리만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뭐가 하나 없어. 가장 중요한 게 없죠. 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자매, 관, 남편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죄가 없지요. 죄가 없잖아. 이 없는 죄가 복신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야. 근데 숨어 있어. 어디 있는지는 숨어 있어.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즉, 그 쾌에서 육친에 없는 거를 복신이라고 해요. 복신이라고 해요. 없잖아, 지금 여기. 복신이 없어요. 그러면 복신을 어떻게 찾냐면은, 봐요. 찾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원래 이게 금캐라면은, 여기가 풍캐니까 이게 축캐 유가 된 거지. 만약에 건유천캐라면 이게 자인진이었죠. 원래 금캐였다면 이게 이 초요가 자인진이 들어왔어야겠죠. 만약에 금캐로 됐다면은 천풍구가 아니고 원래 건유천캐로 했다면 상위캐로 했다면은 자인진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땐 요게 죄죠. 2호에 가서 죄가 있죠, 여기. 1, 2, 2호. 해 옆에 여기에 이게 있고 죄가 있죠. 요렇게 요거를 복신을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즉, 이 캐는 없다 이거야. 이 캐는 없는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는 거는 원래 캐를 대입을 해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호 캐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예요? 1호의 천풍구 캐를 보세요. 천풍구 캐를 보시면은 거기에 봐요. 5호에 2호에 인하고 재를 써놨죠. 근데 본캐는 재가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 옆에다가 그걸 숨어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거. 그게 복신이에요. 바로. 그래서 복신을 꼭 찾아 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 복신은 왜 중요하냐? 이런 건 미리 알아두세요. 이제 나중에서. 이 복신이 있다는 건 원캐. 내가 예를 들어서 점을 쳤는데 천풍구캐가 나왔다. 천풍구캐가 나왔는데 내가 재수점을 쳤어요. 재수점이라는 건 돈이죠. 돈이니까 재죠. 근데 재가 없잖아. 재가 없으니까 재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죠. 안 나타났으니까 안 나타난 돈을 어떻게 찾겠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재수가 있을 것이요? 라는 걸 찾아야죠. 언제 재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는 요 인이 나타나는 달. 그럼 지금이 5월이죠. 결론을 얘기하면 5월 안에야. 지금 4월이라고 나오면요. 4월인데 지금 점을 쳤는데 이게 복신이다. 그럼 뭐야? 인월이 들어오려면 까마득하죠. 그렇잖아요. 까마득하다. 아,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구하는 점이 어렵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진이 인월이라면은 그 날 당일은 재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나타나는 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근데 나타난다고 무조건 재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복신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개념을 아세요. 그러니까 복신은 뭐냐면 그 K에 나타나지 않은 걸 말해요. 숨은 걸. 그때 그걸 원K에서 찾아야 돼요. 원K 것처럼. 아셨죠? 이렇게 해서 붙인 게 복신인데 우리 64K 중에 보면은 한 7, 8K에 복신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캐라는 말은 상위캐가 그 K의 중심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분극캐는 천캐니까 상위캐는 건위천캐예요. 외캐든 내캐든 상위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복신의 의미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6효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기본 K예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지금 요거요. 우리 요 쾌만 갖고 오세요. 요걸 갖고 그러면 도대체가 점을 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본론적인 6효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6효 해석하는 원리를 배울 거예요, 이제부터. 아셨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다 표시했으니까 여기 지금 세음관계, 육친관계, 모든 게 다 써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걸.